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일 태국 뉴스입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16일부터 현재까지 폭우로 인한 홍수로 23개 지방 69,130가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당국은 피해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홍수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9월에도 많은 비가 내릴 수가 있어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국에 따르면 2분기 고용이 0.4% 감소해 실업률은 1.07%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농업 부문의 고용률이 5% 감소했고 비농업 부문이 1.5% 증가했는데 운송업이 0.5% 증가, 식당과 호텔 4.9%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인당 임금은 월 14,032바트로 지난해보다 0.5% 감소했다고 합니다. 북부 지방에서 홍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수를 일으킨 빗물이 수코타이 지방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솜삭 보건부 장관은 자신의 지역 고이자 고향인 수코타이를 방문해 반복되는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수코타이 지방에 반복되는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9개의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건설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수코타이 지방에 홍수가 발생해 솜삭 장관의 자택이 침수된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홍수 피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총리와 내각 장관들이 수코타이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강과 농지의 침수 상황을 살펴본 부총리는 수코타이 도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매년 홍수가 발생하면 총리를 비롯해 내각 장관들이 피해 지역을 시찰하지만 반복되는 홍수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고 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품 지급만 이뤄질 뿐인 게 태국의 현실입니다. 나콘시 탄마락 경찰은 마약 판매 조직원 3명을 적발하고 대량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이 마약 구매자로 위장해 판매자와 접촉해 현장에서 용의자와 수천 정의 야바를 압수했는데 진술을 통해 연루된 용의자 2명을 추가로 체포하고 196만 정의 야바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용의자들이 소유한 대형 트럭 10대와 픽업 트럭 1대, 오토바이 1대를 몰수했습니다. 공업용 알코올이 들어간 가짜 술을 마시고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8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콕 수도권 경찰은 가짜 술을 만들어 유통한 남성 2명을 체포했는데 이들은 오래전부터 공업용 알코올을 넣은 가짜 술을 제조해 유통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3개월간 방콕에서는 레드셔츠 주도의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민주당 아피시 정권의 퇴진과 의회 예산, 재선거를 요구하며 방콕 도심 교차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아피시 총리는 비상명을 선포하고 센트럴 월드가 있는 방콕 도심 주변의 출입을 제한했으며 장갑차와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군병력을 투입해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양측의 격렬한 충돌로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99명, 부상자도 수백 명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저격용 소총으로 무장한 저격병을 곳곳에 배치시켜 거리를 지나는 무고한 시민까지 사살하는 무자비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망자 중 14세 소년부터 젊은 여성, 택시 운전사와 교사 등도 있었으며 장갑차를 앞세운 군이 시위대가 점거한 나차프라송 교차로로 진입하자 레드셔츠는 시위 종료 선언을 했고 직후 센트럴 월드의 방화가 발생했었습니다. 이후 들어선 익락 정부에서는 무력 진압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무력 진압을 지시한 아피시 총리와 수택 부총리, 아누퐁, 태국군 사령관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새로 취임한 패통탄 총리는 20년간 앙숙관계인 민주당과 손잡고 연립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어타이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레드셔츠에서는 원수와 같은 민주당과 손잡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총리는 태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과거와 다르며 군부계인 팔랑뿌라차라당을 연립해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필요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콘 파놈 지방에도 홍수가 발생하면서 지방당국에 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현재까지 2개군 69개 마을과 농경지, 도로가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수입된 태국산 두리안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수출업체 6곳에 대해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는데 현재 두리안 농장에 대한 카드뮴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급격한 산업화 정책으로 각종 오염 공장들이 농촌 지역 곳곳에 들어서면서 화재와 폭발 사고 등으로 중금속 오염 누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콘라차시마 지방의 고속철도용 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국은 시공사에 대한 조사와 함께 유족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부지방에 홍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238개 학교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6,000명의 학생과 교사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당국은 구호품 전달과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국제 요트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9개국 13개 팀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티다 왕비도 태국 팀을 이끌고 경기에 참가했다는 소식을 태국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태국 공군은 36년 이상 된 F-16 전투기를 퇴역시킬 예정인데 대체 기종으로 그리펜 전투기를 선정했습니다. 당국은 10개월간의 심사 끝에 전략 및 전술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이 있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태국 남부지방에서 엠폭스 감염자가 확인된 가운데 지방보건당국은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변종이 아니라 태국에서 발견되는 다른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피부에 물집이나 고름이 생기면서 발열과 인후통, 두통과 근육통이 있다면 진료를 받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차차 방콕 시장은 북부지방을 침수시킨 대량의 빗물에 대비해 준비를 충분히 해놨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대홍수 때와는 달리 물의 양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방콕시는 150만 개의 모래주머니를 준비해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자원국은 5일까지 바다의 수위가 상승하는 시기라면서 타이만으로 흐르는 강변 저지대의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짜오프라야강과 맥클런강, 타찐강과 방빠콘강의 하류 저지대는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태국 중앙은행의 세타프 총재는 태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태국 경제는 GDP가 직전 분기 대비 0.5%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예산 지출이 늦어지고 수출이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분기는 1.6% 성장했으며 2분기 역시 0.8% 성장해 올해 전체 GDP는 2.6%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가계부채가 GDP의 90%에 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진국보다 높다며 이것을 80%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콕 시내에 2천억 밭을 투자하는 대규모 카지노 복합 단지 건설이 추진됩니다. 라차뜨리나마이 협회장은 한국과 미국, 중국 등 4개 외국 파트너들과 함께 카지노와 호텔, 병원과 스포츠 시설로 구성된 복합 카지노 단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지로는 멍적과 라크라방, 클렁떠이 항구 주변으로 건설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수사국은 방콕 풍로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의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클럽은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가게 안에 있던 손님과 직원에 대한 소지품 검사와 신분증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태국 세관은 묵다은의 라오스 국경 인근 창고를 수색하고 밀수된 전자담배를 압수했습니다. 발견된 전자담배는 12만 8,130점으로 중국에서 밀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라오스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육로를 통한 무비자 입국자에 대해 연 2회의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일본 대사관 측이 직접 국경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확인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관보에 공식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입국 규칙이 자주 바뀌므로 1년에 2회 이상 무비자로
태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라오스 주재 태국 대사관의 입국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타야에서는 운전 중 시비가 붙자 중국인 남성이 흉기로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어로 크게 소리치며 흉기를 꺼내 들었는데 해당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태국 SNS에는 치앙마이에 거주하는 중국인 여성이 3,000밧을 내고 태국 면허증을 구입했다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태국인들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당국이 조사한 결과 중국인 여성은 절차에 따라 신체 검사와 교육을 받은 후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파타야 시내의 38층짜리 호텔에서 62세 한국인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10층 객실에 묵던 남성은 전날 친구와 음주를 한 후 방에 돌아왔는데 한밤중에 같은 방에서 자던 지인이 남성이 사라진 걸 발견하고 호텔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수색한 끝에 사라졌던 남성은 5층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태국의 건물 난간은 상당히 낮게 설치되어 있어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잦은 추락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절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이 난간 근처에 가지 않도록 보호자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방콕 수쿠밋 거리에서 구걸 행위를 하던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민국이 체포된 여성의 휴대전화를 조사했는데 낮에는 관광객처럼 깔끔한 옷을 착용하고 있었고 밤에는 초라한 옷을 입고 구걸을 하는 사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전국 30곳 이상을 압수수색하고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한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태국 SNS에는 각종 서류를 위조해준다는 글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신분증이나 졸업장, 토지문서와 운전면허증, 심지어 여권까지 위조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 신분증은 88,500바, 여권은 66,500바, 토지문서는 6만 바, 대학교 졸업장은 26,500바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한국인 관광객 2만 3천 명이 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태국 당국은 한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는데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민국 경찰은 위조한 유로화 지폐를 사용한 29세 러시아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파타야 시내의 환전소에서 500밭 위조 지폐를 환전하려다가 직원의 신고로 체포되었는데 남성이 묵던 호텔방에서는 위조 지폐 85장이 발견되어 압수했습니다. 보건부와 경찰은 푸켓과 라용의 미용 클리닉을 단속하고 가짜이사 5명을 체포했습니다. 가짜이사들은 미용 클리닉을 무허가로 운영하면서 불법 의약품과 화장품도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법무부 특별수사국 DSI는 방콕 도심의 MBK 센터 내 11개 점포와 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점포와 창고에서는 가짜 신발과 의류, 가방과 선글라스, 향수와 시계 등 2만 점이 발견되어 압수했는데 약 2천만 바 어치라고 합니다. 마약 단속국은 한국으로 마약을 보내던 26세 여성을 방콕 타이와 타나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한국에서 마약 관련 사건으로 체포되어 태국으로 추방되었는데 공범 2명에게 한국으로 마약이 든 소포를 발송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